자, 함수 개수라고 다 적었니? 네. 자, 그다음 페이지 또 봅시다. 이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개념이 같습니다. 이 우리 원순열 개념. 원순열 우리 배울 때 n개의 사람을 n명의 사람을 원탁의 배열 원으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n-1패 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또는 n명 중 r명을 선택하여 원탁에 세우는 방법의 수는 npr 직순열과 비교했을 때 몇 개씩이 같아진다? 몇 개씩이 같아진다? r개씩 r명을 원탁으로 세우면 회전 한 명씩 회전할 때마다 같아지니까 r명씩 같아지니까 r로 나눴잖아, 그지? 이게 이제 원순열입니다. 이 개념에서처럼 일반 직순열 이제는 일렬로 세우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같은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큼씩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지? 그 개념입니다. 자, n개 중 n개를 일렬로 세우는데 이 중에 n개 중에서 같은 경우가 같은 것이 r개 있을 때 같은 것이 r개 있을 때 x라는 똑같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과일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서로 다른 과일 4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녀석을 일렬로 세우 이 전체를 총 8개지, 그지? 이 8개의 수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어떻게? 원래는 8팩인데 8개를 일렬로 세우니까 그 중에서 이 4가지는 서로 구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이 8팩까지 개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내라는 것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중에서 얘 2개 싹 위치를 바꾸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그지? 이런 경우라고. 얘는 구별된다고 생각해서 8팩 안에 다 들어있거든, 지금. 결국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요 같은 것, 구별이 되지 않는 대상들이 들어있을 때는 이 녀석들, 구별이 되지 않는 대상들만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전부 달라진다는 거지. 그래서 뭘로 나눈다? 4팩으로 나눈다.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개념 예선이 이렇게 4개씩이 같아지는 게 아니라 4팩씩이 같아지기 때문에 같아지는 경우는 나누면 된다. 이 개념이 이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모두가 다 같은 게 아니라고. 중복 순열과는 뭐가 달라지느냐? 중복 순열은 어떻게?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서럽게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할 때 이 4개 중에 2가지를 선택할 때 이 2가지는 몇 번을 뽑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다음 얘들이 근데 얘는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x라는 같은 게 몇 개밖에 없었다. 4개밖에 없다는 거지. 얘들이 8개를 일렬로 세운다고 해서 이 4개가 8번 다 중복 그러니까 겹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차이라고. 일반 중복 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차이가. 그다음에 얘들이 결국 핵심 개념은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그만큼을 나눠줘야 된다. 나누거나 빼줘야 된다는 거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봅시다. 따로 공식이 있는 건 아니니까 방금처럼 그 개념만 생각하시면 자, 31페이지 열어봅시다. 9번입니다. 자, 1번 5개의 숫자 1, 1, 2, 3 5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가지 점수. 그러니까 5가지 점수니까 얘도 어떻게 각 자릿수별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얘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 각 자릿수별로 볼 수가 없다고. 왜냐면 각 자릿수별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5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자리에 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5가지로 볼 수가 없거든. 요 1이 올 때, 요 1이 올 때, 요 1이 올 때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맨 앞에 1이 왔다면 1이 얘가 왔는지, 얘가 왔는지, 얘가 왔는지가 전부 같은 경우거든.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얘도 5개를 다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점수라는 건 결국 그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나 마찬가지겠지, 그지? 이해되니? 자, 이 5개를 일렬로 배열한다고 계속 생각하면 5팩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1, 1, 2, 3, 1 이렇게 배열한 거랑 이 앞에 2개 싹 바꾼 거 1, 1, 2, 3 배열하면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 같은 경우라니까. 이 2개를 싹 바꿔도 1, 1, 2, 3, 1이야. 다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지.
어떨 때마다 같은 경우가 생긴다? 똑같은 숫자 1 겹치는 1이 몇 개 겹친다? 이 세 개끼리만 서로 바꾸는 경우, 얘 두 개 바꾸는 경우, 얘 두 개 바꾸는 경우, 얘 두 개 바꾸는 경우 이런 것들. 맞아, 전부 같은 게 돼버리는 거죠, 그지? 실제로 5팩 안에는 이렇게 바꾸는 경우, 이렇게 바꾸는 경우 다 다른 경우라고.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른 경우라고 해서 세워진 게 5팩이라는 소리지. 그럼 이 중에 몇 개씩 겹친다? 같은 대상이 3개 있으니 이 3개를 일렬로 세우는 것만큼 겹친다. 3팩으로 나눠야 된다. 그 다음에 얘들이 20개가 이런 방식. 같은 대상이 들어있으면 그 같은 대상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겹치는 게 몇 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얘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 맞니? 자, 얘도 어떻게? 얘로 만들 수 있는 6자리니까. 얘도 뭐 할 때? 일렬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맨 앞에는 뭐가 설 수 없다? 0은 설 수 없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들이 그럼 얘도 맨 앞, 이 자릿수별로 각각 생각할 때는 맨 앞자리에 0을 빼고 생각해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겹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1은 2개 겹치고 2는 3개가 겹치니까 각 자릿수별로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일단 0이고 뭐고 간에 0도 맨 앞에 올 수 있다고 해서 0이 맨 앞에 오든 말든 이 6가지 수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일단 6팩인데 겹치는 경우가 이 2개 겹치고 이 2개 겹치지, 그지? 이 3개가 겹치지. 얘네들끼리 줄 서는 방법 2팩, 얘네들끼리 줄 서는 방법 3팩. 전부 다 겹친다. 곱하셔야 됩니다. 얘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 1과 이 2가 서로 순서 바꾸는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맞다고. 1끼리, 2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가 다 달라지는 경우지. 얘들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개수만큼의 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된다. 얘들이 자, 이게 이 6개의 숫자를 1년으로 세우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데 이 중에는 뭐도 있다.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지? 그 경우만 빼주면 된다. 여기서 뭘 뺐다?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빼줘. 그럼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맨 앞자리 0 고정하고 나머지 몇 개? 1, 1, 2, 2, 2 5개를 1렬로 나누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1, 1, 2, 2, 2 5개를 1렬로 나누는 방법은 5팩인데 그 중에 겹치는 게 2개, 3개니까 얘도 2팩, 3팩을 나누는 거지. 얘가 답이 된다. 그다음에 얘들이 이러면 맨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건 다 빠졌을 거야. 어떻게 풀지 하겠니? 60 마이너스 10 해서 50까지. 얘들이 이런 방식. 3번 5개 숫자 1, 1, 1, 2, 2 중에서 얘를 다 1렬로 나누는 게 아니라 몇 개만 선택해서 4개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수를 말합니다. 자, 일단 이 중에서 4개만 선택한다고 그랬지, 그지? 근데 이 중에서도 같은 게 3개, 2개, 1은 서로 겹치잖아,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에 어떤 4개를 뽑느냐에 따라 겹치는 숫자의 대상이나 개수가 달라질 거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그 경우로 나눠 풀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풀 수 없는 문제지. 되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지만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 어떤 4개를 고르느냐? 4개 골라봐야 같은 거. 1, 1, 1, 2 고르는 거랑 1, 1, 2, 1 고르는 거는 어차피 고르는 건 똑같으니까, 그지? 결국 이 중에서 어떻게 빠지느냐? 자, 1은 3개하고 2가 하나. 2가 하나 빠지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 1, 2개, 2, 2개 들어가는 거야. 아니, 요거밖에 없다고 지금. 4개를 고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때 나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뽑고 나열할 수는 없다는 소리야. 뽑는 경우를 먼저 나눠야 된다. 자, 이 4개를 1을 나누는 방법은 몇 가지다? 전체 4팩인데 같은 경우가 같은 대상이 한 종류인데 3개가 겹치고 있지, 그지? 3팩으로 나눠. 4가지. 얘들이 1, 1, 2, 2 얘를 1을 나누는 방법은 얘도 3팩인데 어떻게? 겹치는 대상이 2가지고 각각 2개씩이 겹치니까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이해되니? 6가지. 그래서 이 2가지는 뭐한다? 더하셔야 된다.
10가지가 나오죠. 어떻게 풀지 알겠니? 이런 방식으로 결국 구별을 해서, 왜냐면 뽑고 나열한다를 한꺼번에 생각하려고 해도 뽑은 다음에 뭐가 뽑히느냐에 따라 이렇게 뽑히느냐 이렇게 뽑히느냐에 따라 배열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지금, 그지? 이러면 따로따로 나눠서 해야 돼. 근데 뭐가 뽑히든 뽑아 놓고 그 뽑은 녀석을 나열하는 방법이 똑같으면 그냥 뽑고 나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되니? 여기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되니? 자, 1학년 때 했던 것들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비슷한 부분들인데 디테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10번도 봅시다. 자, 투모로우의 8개 알파벳 세 문자를 1년을 나눌 때 양 끝에 O가 오는 경우, 양 끝에 O가 오는 경우 외술. 자, 1년으로 나눌 때 양 끝이라는 건 맨 앞쪽과 맨 뒤쪽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맨 앞쪽과 맨 뒤쪽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 O가 와야 된다. 그럼 맨 앞과 맨 뒤에 올 녀석은 이미 정해져 있지? 정해져 있는 녀석을 먼저 세우면 돼. 맨 끝에 O 무조건 와야 돼. 맞니? O가 몇 개 있니? 3개. 얘는 지금 보면 T 하나, M 하나, W 하나, R 2개, O 3개. 해서 총 8개. 맞니? 이 중에 양 끝에 뭐가 와야 된다? O가 2개 먼저 와야 되지, 그치? 그럼 양 끝에 O를 먼저 세웁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되면 그 특정 조건을 먼저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O가 몇 개 있는데? 3개. 3개 중에 맨 앞과 맨 뒤에 올 2개를 고르는데 이 3가지 O는 서로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그럼 저 똑같은 3개의 숫자 중에 똑같은 숫자 2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3개 중에 이 2개를 뽑든 이 2개를 뽑든 이 2개를 뽑든 거꾸로 뽑든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양 끝에 O를 세우는 경우가 지금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어. 맞니? 그럼 남은 게 몇 개 있는데? O 2개 뺐다 하면 남은 게 T 하나, M 하나, W 하나, O 하나, R 2개 이렇게 남네. 총 몇 개가 남았다? 6개. 그 6개를 이제 가운데 일렬로 세우기만 하면 되겠지. 6개를 일렬로 세우면 600인데 그 중에 겹치는 게 R 2개만 겹치니까 200으로. 얘들이 이게 답. 360까지. 어떻게 분지 알겠니? 네. 저 질문도 봅시다. 그리 많다. 9개 문자를 1년을 나눴는데 이 중에서 모음끼리는 이웃하도록 나눠. 이웃한다라는 개념이지. 우리 앞에도 됐지. 자, 어떤 대상을 이웃하게 나누려면 그 이웃해야 할 대상들을 한 묶음으로 본다 그랬지, 그지? 얘들이 뭐끼리는 이웃해야 된다고? 모음끼리는. 그럼 자음 모음 나누면 A, E 3개, 그 다음에 뭐? A, E 3개. 자음, 모음이 얘밖에 없네, 그지? 자음은 겹치는 게 뭐 있냐? G, R, M, N, T. 그지? 5개. 겹치는 거, 아니, 여기 자음 겹치는 게 없네, 그지? 모음만 3개가 겹치네. 모음 자음 나누면, 이렇게. 자, 이 중에 어떤 거? 모음끼리는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한다고, 이웃한다. 이웃하니까 어떻게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지? 한 묶음으로 보고 나머지 자음까지 합치면 자음 5개, 서로 다른 5개랑 모음 한 묶음 해서 총 몇 개를? 6개를 1년으로 나누는 방법. 6회. 맞니? 자, 근데 보통 1년을 나눌 때는 그 이웃한 대상, 한 묶음으로 본 대상 안에서 그 묶음 안에서 자기들끼리 순서 바꾸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지, 그지? A, E 3개를 1년으로 나누는 방법은 4팩인데 3개가 겹치지 않은 거지? 3팩으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보지. 얘들이 2800까지. 2880까지. 어떻겠니?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존 앞에 있는 개념이랑 똑같다고. 개념은 똑같다고. 대신 이제 그 개념에 따라 디테일하게 계산을 할 때 그 계산의 디테일이 달라진다는 거지. 1년을 나눌 때 같은 것이 들어있어. 그 묶음 안에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묶음 안에서 순서 바꾸는 경우, 즉 묶음 안에 있는 한 묶음으로 본 대상들끼리 일렬로 나열할 때도 같은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해되니?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필수 11번 별표 10만 개.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을 응용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밋 몇 개니? 7개 문자를 1년을 나누는데 MATE 네 글자는 이 순서대로 이 4개만은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맞니?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문자는 모르겠지만 M과 A와 T와 E 입장에서 M이 A보다 앞에 A가 T보다 앞에 T는 E보다 앞에 오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꼭 MATE가 이 순서대로 붙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이해되니? 보통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MATE 하고 사이사이에 누가 몇 개씩 들어가는지 생각해도 되는데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 뭐냐? 결국 MATE 4가지의 순서만 정해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얘의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진 이런 순열은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을 전부 똑같은 대상으로 봐버리시면 됩니다. MATE 4개를 모두 이 알파벳을 모두 X 4개라고 가정하는 거죠. 네. 놔두면 결국 얘는 뭘 나열하느냐? X 4개 그 다음에 C 하나, L 하나, I 하나 해서 총 7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랑 같아진 거죠. 얘를 나열하면 어떻게 된다? 이 7개 나열하는 방법은 7팩인데 같은 게 4개 있네? 4팩으로 나눕니다. 실제 답이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이 왜 순서가 정해진 4개의 대상을 똑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면 답이 되느냐? 자, X 4개랑 C, L, I 해서 총 7개를 일렬로 한번 나열하는 경우를 좀 생각해보죠. X, X, C, L, X, I, X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지? 이렇게 나열이 되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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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C가 뭐 상관없거든. 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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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X 뭐 이렇게 나열되든 뭐 나열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 7팩을 4팩을 나누는 이 경우인 수만큼 그럼 이 X라는 문자가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열되는 간에 이렇게 하나가 배열됐을 때 무조건 맨 앞에 있는 X에 X 대신에 M으로 그 다음 X에 A 그 다음 X에 T 그 다음 X에 E를 집어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얘를 일렬로 나열했던 경우가 모두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거? 무조건 맨 앞에 생긴 X에다가 순서대로 MATE를 넣어줬으니 MATE 4개의 순서만을 따져보면 무조건 M이 먼저,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E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맨 앞에 오는 여기다가 M, 그 다음에 A, T, E를 넣어주면 무조건 MATE 순서대로 나열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미 순서가 정해진 대상들에 대한 직순열, 일렬을 나열하는 방법에서는 그 순서가 정해진 대상들을 다 같은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개념 이해되니?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43번 봐봐. 밑에 확인 체크 43번. 스터디에 들어있는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D가 Y보다는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일단 겹치는 거 없지 여기, 그지? 그럼 D가 Y보다는 앞에 와야 되는데 그 말은 D와 Y 두 문자의 순서만 따졌을 때 D가 무조건 Y보다는 앞에 와야 된다고 했으니 이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어떤 거? D와 Y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 뒤에 둘끼리는 이 둘을 같은 문자, 둘 다 X라고 생각하고 나열하면 된다는 거지. 5팩을 3팩으로 나누신 게 답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XX로 했을 때 그 X가 어디에 배치되든 간에
맨 앞쪽에 나오는 x에다가 d, 뒤쪽에 나오는 x에다가 y를 넣어주면 스터디 5글자를 1을 나눴을 때 d가 y보다는 무조건 앞에 오는 경우만 생긴 거야. 그다음에 얘들이 이런 방식, 아주 중요한 거. 됐니? 자, 그 다음 이 같은 것이 있는 순간이 또 어디에 활용되느냐? 바로 최단거리 찾기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배별신방규. 최단거리 문제. 최단거리로 가는 경로를 따지는 문제. 여기가 A, C,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A에서 C를 거쳐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경로의 개수를 구해요. 맞네. 자, A, C, B를 보면 A가 B보다 A에서 출발해서 거기 B까지 가야 되는데 A가 B보다 왼쪽 위쪽에 존재한다. 그지? 그럼 이런 도로망을 따라서 A에서 C, B까지 가는 경로 중에 최단 경로가 되려면 반드시 A에서 시작해서 오른쪽과 아래쪽으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왼쪽이나 위쪽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둘러가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지? 이해되니? 그냥 일반 경로가 길 따라가는 일반 경로가 아니라 최단 거리, 최단 경로를 구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자, 이런 방식의 최단 경로를 구하는 방식은 우리 방금 배웠던 같은 것이 있는 순전의 개념입니다. 자, 일단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간다고 했으니 일단 A에서 C 가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치?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바로 어느 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요거밖에 없다고. 파란 경.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치? 이해되니? 자, 그러면 A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일단 왼쪽이나 아래쪽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맞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 이런 경우, 뭐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다 있겠지, 그지? 이런 경우나, 자, A에서 C까지 갈게요. 이 경우나, 이 경우나 A에서 C가. 이게 다 최단 경로가 되거든. 이 최단 경로는 결국 왼쪽으로는 몇 번만 가면 된다?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만 가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아니, 왼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2번. 위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얘도 왼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2번 움직인 거고, 얘도 왼쪽으로 2번, 아래쪽으로 2번 움직인 거거든. 그럼 얘와의 차이는 언제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언제 왼쪽으로 움직일지 그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니? 아래쪽 먼저 한번 왼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 경로고, 왼쪽 아래쪽 움직이는 게 이 경로라는 거죠. 이해되니? 그럼 결국 얘도 어떻게 해? 왼쪽 2번 그러니까 왼쪽 2번 아래쪽 2번을 일렬로 나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야. 순서는 달라지면 이런 경로가 다른 경로가 되니까, 그지? 맞니? 총 몇 번 움직인다? 4번 움직여야 되니 4번을 그 움직이는 4번을 일렬로 나누는 방법이 4팩인데 그 중에 어떤 거? 왼쪽 2번 잡아봐. 이렇게 돼. 왼쪽 내가 그러니까 결국 왼쪽 2번 아래쪽 2개 이렇게 카드를 즉 왼쪽 아래쪽이 쓰인 4개의 카드 중에 2개를 이렇게 놓고 얘를 일렬로 나누는 방법과 같다고.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왼쪽 아래쪽 이렇게 뽑았다면 가는 경로가 왼쪽 아래쪽 이렇게 간다는 소리고, 그제? 왼쪽 아래쪽이면 왼쪽 아래쪽 이렇게 간다는 소리고, 경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 내가 왼쪽 아래쪽 뽑았을 때랑 이 2개 바꿔서 뽑았을 때는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이해되니? 결국 왼쪽 2번 오른쪽 2번인데 왼쪽 길이 2번, 이 2번의 왼쪽 길이와
두 번의 아래쪽 길이는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 같은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1을 써면 4팩인데 같은 경우가 왼쪽 둘, 오른쪽 둘이니까 2팩, 2팩으로 나눠요. 그럼 얘들이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에서는 결국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에서는 총 4번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 아래쪽 2번과 왼쪽 2번은 서로 구별이 가지 않기 때문에 2팩, 2팩으로 나눠요. 그럼 얘들이 이런 방식이고 두 번째가 이제 C에서 다시 B까지 가는 최단경. 그럼 C에서 B까지 가려면 이제 어떻게 된다? 똑같이 어디 갔니? C에서 B로 가는 최단경로로 가려면 얘도 C에서부터 B까지 왼쪽과 아래쪽으로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서만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럼 얘도 결국 C에서 B까지 가는 최단경로는 왼쪽으로 2번, 오른쪽으로 2번, 총 4번만 움직여야 된다. 총 4번을 움직이는데 얘도 왼쪽 2번, 오른쪽 2번이니까 2번, 2번씩이 겹칠 거니까 2팩, 2팩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둘은 뭐 해야 된다? 아니요. 동시나 연속해서 일어나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한 건 A에서 C까지 갔다가 연속해서 C에서 B까지 가는 거니까 두 가지를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된다. 2팩 200분의 4팩 2팩 200분의 4팩 그래서 구하면 36가지. 얘들이 이런 식으로 최단경로 문제 왼쪽 오른쪽 위로 아래로 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도로망에서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가로끼리 같고 세로끼리 같은 대상이라고 보고 가로 몇 번, 세로 몇 번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나열되느냐에 따라 경로들이 하나씩 정해지는 거니까 이해되니?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포인트를 찍어야 할 때가 있거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지금처럼 문제에서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이런 경우는 C를 반드시 거쳐가는 경우나 마찬가지잖아, 그지? 이해되니? 문제에서 이렇게 거쳐가는 점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쳐가는 점은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내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 문제들은 그 점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 니들이.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이 점을 반드시 지날 때, 이 점을 반드시 지날 때, 이 점을 반드시 지날 때를 따로 나눠서 구해야 되는구나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니들이 그거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최단 경로 문제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결국 파스칼의 덧셈 정리로 해결하시는 게 편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지? 중학교 경우의 수에서 이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지 않았고 파스칼의 덧셈 정리로 풀었습니다. 첫 시간에 내가 파스칼의 덧셈 정리 잠깐 설명했지? 네. 그지? 얘도 똑같이 풀 수 있다. 잘 봐. 어떻게 푸는지는. 자,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조건이 있든 그냥 A에서 B로 바로 가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자, A에서 C를 거쳐 가면 분명히 얘도 어떻게 A에서 C 가는 경우와 C에서 B 가는 경우 나눠 풀면 됩니다. 근데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파스칼을 이용한다. 파스칼이 뭐냐면 이거. 자, A에서 여기까지 하는 방법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최단 경로로 가는 게. 그지?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여기 왔다가 아래로 떨어져도 되고 아래로 먼저 떨어져서 여기 왔다가 왼쪽으로 가도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지? 결국 여기까지, 여기서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얘와 얘를 더한 거랑 마찬가지야. 여기 와서 와도 되고 여기 와서 와도 되는 거야. 두 개 더하니까 두 가지. 이해되니? 네. 그럼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여기 와서 밑으로 떨어져도 되고 여기 와서 왼쪽으로 와도 되니까 이 두 개를 또 더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것을 파스칼의 덧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수아 이해되니? 그럼 수아 여기 오는 경우는 몇 개? 3개, 요 두 개 더. 그럼 여기 최종 A에서 C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요 두 개 더한 게 6가지. 실제로 요 계산하면 몇 가지 나오거든. 갖다 붙게. 이해되니? 중학교 때 배운 건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마찬가지. 이제 C에서 B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C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맞니?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건 두 가지, 여기 세 가지, 여기까지 가는 건 세 가지, 여기까지 가는 게 또 여섯 가지. 지금 C에서 B까지 가는 것도 여섯 가지. 그래서 두 개를 연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꼭 빼야 되지. 36가지. 답은 똑같이.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자, 그래서 최단거리 이런 가로 세로로 움직이면서 한 지점에서 한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최단거리 문제는 파스칼로 푸세요. 파스칼이 훨씬 편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니? 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파스칼이 왜 편한지. 13번 봅니다. 13번 몇몇 신망이. 이거는 길의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 흘려있지, 그지? 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그냥 A에서 B까지 가면 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도로망이 가로, 세로로만 표현되어 있는 도로망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로 가려면 어떻게? 왼쪽과 위쪽으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겠지, 그지?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도의 모양이, 길이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파스칼로 풀면 훨씬 편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자, 파스칼로 풀면 한번 봅니다. 자, 하나씩. 자, 일단 A에서 왼쪽이나 위쪽으로만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지? 왼쪽으로 여기까지 하는 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입니다. 이 한 개는 왜 한 개냐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한 가지. A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도 한 가지야. 왜? 여기서 일자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 위로 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한 개라고. 맞니? 가로 쪽도 마찬가지로 다 한 개. 써놓고,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 이 둘을 더하면 되겠지. 여기 와서 이쪽으로, 여기 와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 오는 방법도 세 가지. 여기 오는 방법도 세 가지, 여기 네 가지, 다섯 가지. 맞니? 네. 자, 잘 봐보고.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여기 와서 와도 되고, 여기 와서 와도 되고, 네 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됐니? 네. 자, 해놓고, 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각 점까지 가는, 여기 눈에 보이는 점까지 가는 모든 최단, 개수를 세면 된다고. 네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섯 가지. 여기 와서 와도 되고, 와도 되고. 여기까지 오는 건 열 가지. 맞니? 그럼 여기까지 오는 건 15가지. 됐니? 그 다음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 여기. 이게 10가지입니다. 가지. 왜냐면 아까처럼 여기까지 오려면 어떻게? 여기 와서 왼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원래는 여기 와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길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없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도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오는 순간 최단 경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건 따르지 안 된다고. 그럼 결국 왼쪽으로 가는 이 방법밖에 없다. 여기까지 와서 다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니까 10 곱하기 1을 해서 이거밖에 없어. 그대로. 요거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파스칼을 응용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여기 와서 오는 것과 여기서 올라가는 거 해서 25가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또 몇 가지? 네 가지.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와서 이쪽으로 오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35가지. 됐니?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방법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왜? 여기 오는 방법 또 여기 와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거든. 여기 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데 안 되거든. 아래에서. 자, 근데 이거는 그렇지. 여기 오는 방법은 10가지가 아니야. 얘 10가지가 아니라 5가지죠. 여기 와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그리고 5가지. 이런 식으로 잘.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11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18가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개 더 한 거니까 21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얼마? 39가지. 맞니? 그럼 여기 오는 방법 몇 개? 두 개 더 하니까 56가지. 최종 B까지 오는 방법에서는 얘 두 개 더 합니다. 80, 95가지. 어디에 들렸어? 상수가 들렸나 본데?
3개, 4개, 5개. 칸수가 틀렸냐 혹시? 칸수는 맞는데 6개, 4개. 산수가 어디서 틀렸는데? 여기 10가지 맞고 여기 10가지. 아 여기 틀렸다. 아, 15가지. 자 여기 6가지, 7가지 맞고. 자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5가지.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10가지가 아니라 여기 와서 와도 되고 여기 와서 와도 되는 거예요. 5가지지. 그럼 여기 갈게 40가지. 그러면 여기 오는 방법이 11가지. 여기 오는 방법은 26가지. 맞네. 그럼 여기 오는 방법은 이 두 개를 넣어야 되니까 66가지. 맞네. 그 다음은 여기 오는 방법은 두 개 더하니까 18가지. 두 개 더하니까 44가지. 그지? 해서 최종 여기 오는 방법은 몇 가지? 110가지가 다. 예전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운데 뭐 비어있든 아니면 일반적인 모양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파스칼 개념을 이용하시면 아무리 복잡한 지도에서도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다. 예전이 그 46번 마찬가지라고. 밑에 확인 체크 46번 보고 뭐 가운데 호수가 있대. 그지? 네. 호수를 걸어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모세도 아니고. 네. 얘들이 그래서 보이는 점들만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최단경로. 여기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수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일반 경우의 수, 그리고 중복 순열,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해서 순열을 전부 다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가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 중에서도 중복 조합입니다. 정리됐니? 네. 할 수 있겠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숙제 체크합니다. 숙제는 39페이지까지. 개념 원리 먼저 39페이지까지. 오늘 23일. 자, RPM 12페이지까지. 저는 수요일까지 숙제입니다. 12페이지. 자, 수고하셨고요. 수요일에 뵙겠습니다.